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신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시겠지만 이게 반복되면 낮 동안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수면이 계속 끊기면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해서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면서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만성 피로는 덤이고요. 저는 지난 30년간 요로 건강과 수면 문제를 함께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대학에서 노인 건강을 전공한 뒤로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면 문제를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은 약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나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방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밤새 깊이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일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과일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과일은 오히려 밤에 방광을 더 자극해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또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저에게 찾아오신 김영호 72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호님은 매일 밤 3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졸려서 평소 좋아하시던 책도 제대로 읽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지내셨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가족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약속 시간도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거죠. 제가 가장 먼저 살펴본 건 약이 아니라 식습관이었습니다. 특히 저녁에 뭘 드시는지가 정말 중요했거든요. 김영호님께 여쭤보니까 저녁마다 따뜻한 녹차를 한 잔씩 드셨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포도도 한 송이씩 드셨대요. 국물도 빠지지 않고 드셨고요. 언뜻 보면 다 건강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녹차에는 카페인이 조금 들어있어서 밤에 방광을 깨우고 포도는 당분이 높아서 갈증을 유발하고 국물은 수분과 나트륨이 많아서 밤새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영호님께 저녁 식단을 조금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녹차 대신 미지근한 물 한두 모금만 드시고 포도 대신 혈당 지수가 낮은 배를 반쪽만 드시고 국물은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라고요. 딱 2주가 지나니까 김영호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밤에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가볍고 낮에도 활기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과일 하나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밤 시간과 낮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이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방광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드는 생활 속 5가지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늦은 시간 차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면 편안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카모마일 차, 보이차, 녹차 이런 것들이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조금이라도 들어있거나 허브차라고 하더라도 항이뇨 호르몬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항이뇨 호르몬은 우리 몸이 밤에 소변을 덜 만들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밤새 방광이 계속 차게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후 9시 이후 따뜻한 차를 마신 어르신 65%가 수면 중 각성 빈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김정순 69세님도 밤마다 카모마일 차를 드셨는데 오히려 2번씩 깨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저녁 8시 이후에는 차 대신 미지근한 물 한두 모금만 드시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무카페인이라고 하더라도 늦은 시간에 많은 양을 드시면 결국 방광에 부담이 가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이 습관이신가요? 두 번째는 당분이 많은 과일을 저녁에 드시는 습관입니다. 바나나, 망고, 포도 같은 과일은 정말 맛있고 몸에도 좋죠. 그런데 이런 과일들은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밤에 갈증을 유발하고 결국 물을 찾게 만들고 그러면 또 화장실을 가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일본 노화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고당 지수 과일을 섭취한 그룹은 수면 각성 빈도가 평균 1.8배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오성환 74세님은 건강에 좋을 거라 믿고 밤마다 포도를 한 송이씩 드셨는데 그게 오히려 불면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포도를 끊고 배로 바꾸니까 2주 만에 잠을 깊이 주무시게 되셨죠. 그래서 저녁에는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과일은 다 좋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과일을 밤에 드시나요? 세 번째는 뜨거운 국물과 스프를 저녁마다 드시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식문화가 원래 국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국물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국물 자체가 많은 수분과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서 야간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연구에서 저녁 국물 섭취가 잦은 그룹은 야간 배뇨 횟수가 평균 1.6회 더 많았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상담한 윤명자 71세님도 저녁마다 맑은 국을 꼭 챙겨 드셨는데 그게 오히려 방광을 깨우는 원인이었습니다. 국물을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기 시작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무염 국물이라고 하더라도 수분 자체가 과다하게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녁에 국물 꼭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네 번째는 숨은 당과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초콜릿, 크림 파스타, 요구르트 같은 음식들인데요. 얼핏 보면 가볍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을 팽창시켜서 방광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제품은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서울대 노인의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녁에 유제품을 섭취한 사람들은 수면 중 배뇨 긴급성이 30%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최성자 68세님도 요구르트는 가볍다고 생각해서 저녁마다 드셨는데 오히려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 식사에는 소화가 편한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구성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겉보기에 가볍다고 해서 다 방광에 좋은 건 아니니까 꼭 기억하세요. 혹시 가볍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늦은 시간 수분 과다 섭취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밤 9시 이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방광이 과부하 상태가 되어서 밤새 화장실을 가게 만듭니다. 캐나다 노인건강연구소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오후 9시 이후 물을 200ml 이상 마신 그룹은 야간뇨 발생률이 2배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박동규 77세님도 건강을 위해 습관적으로 물을 많이 드셨는데 오히려 밤마다 깨게 되는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수분은 오후 6시까지 충분히 드시고 그 이후에는 최소화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갈증이 나더라도 한두 모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생각에 늦게까지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밤마다 깨우는 5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방광을 자극하는 습관을 알았으니
반대로 방광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과일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방광을 깨끗이 정리하고 밤새 숙면을 돕는 과일 3가지입니다. 이 과일들은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고 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해서 좋은 결과를 보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혈당 지수가 낮고 수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방광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포도나 바나나처럼 갑자기 당분이 치솟는 게 아니라 천천히 흡수되면서 갈증도 덜 유발하거든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방광이 불필요하게 자극받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배를 권해드리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조림 배는 당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꼭 신선한 배를 고르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배 반쪽 정도만 드시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 반쪽 정도가 딱 좋아요. 혹시 배를 밤에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여름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사계절 다 구할 수 있고 방광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수박에는 리코펜과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신장 순환을 돕고 소변 흐름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낮 동안 노폐물이 충분히 배출되고 밤에는 소변 생성이 줄어들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수박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늦은 밤에 과량으로 드시면 오히려 수분이 너무 많아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후 6시 반쯤 수박을 100g 정도만 드세요. 그러면 저녁 식사 전에 수분이 적당히 보충되고 밤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수박은 언제 드시는 편인가요? 세 번째 과일은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방광벽에 세균이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이 있어서 요로 감염 예방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요로 감염이 생기기 쉬운데 크랜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크랜베리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크랜베리 주스 중에는 설탕이 많이 첨가된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오히려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꼭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건조 크랜베리나 희석 주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건조 크랜베리 한 숟가락 정도 드시거나 물에 희석한 크랜베리 주스 50ml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이 정도 양이면 방광 건강은 챙기면서도 밤에 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혹시 크랜베리 섭취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과일 루틴 조합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가지 과일만 계속 드시는 게 아니라 3가지 과일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과일만 먹으면 특정 영양소만 과잉 섭취될 수 있고 몸도 지루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배를 드시고 화요일, 목요일에는 수박을 드시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크랜베리를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방광도 더 건강해집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은 한 가지씩만 소량으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거나 양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요일에 어떤 과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과일 섭취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을 잘못 정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최적의 타이밍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과일을 드시면 저녁 식사 전에 적당히 배가 채워지고 저녁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밤에는 방광에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 오후 9시 이후에 과일을 드시면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수분이 방광에 쌓여서 밤에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꼭 지켜주세요.
6번째는 과일을 먹는 방법입니다. 과일은 가능하면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어서 드시면 흡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믹서기로 갈아서 드시면 섬유질이 파괴되면서 포만감도 덜하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과일을 그대로 씹어서 드시길 권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이 분비되고 소화도 천천히 되면서 방광에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이제는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밤마다 깨게 만드는 잘못된 식습관 5가지와 방광을 편안하게 해주는 과일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늦은 시간 차 마시기, 당분 많은 과일, 뜨거운 국물, 숨은 당과 지방 음식, 그리고 늦은 시간 수분 과다 섭취, 이 5가지가 여러분을 밤마다 화장실로 이끄는 주범이었습니다. 반대로 배, 수박, 크랜베리 이 3가지 과일은 방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밤새 깊은 잠을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수면이 끊기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 졸음과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서 작은 질환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결국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과일 선택과 저녁 습관만 바꿔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에 6시간 이상 연속으로 깊이 주무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가볍고 기분도 상쾌합니다. 낮 동안 활력이 생기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유지되고 면역력도 튼튼해져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통조림이 아닌 신선한 배 반쪽을 드셔보세요. 저녁 6시쯤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그날 밤부터 달라지는 걸 느껴보세요. 아마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내일 아침 훨씬 개운한 컨디션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수박과 크랜베리를 번갈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방광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생활 루틴 5단계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하루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면 방광이 건강해지고 밤에 깊이 주무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밤마다 깨는 문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소개한 과일 중에 이미 드시고 계신 게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